대종고 스님 서장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상 스님께서 번역하신 불광출판사에서 나온 책 가지고 함께 보는 앞에 해제를 보고 그 다음에 대종고 스님의 행장을 봤습니다. 오늘부터 편지글 바로 들어가서 봅니다. 첫 번째 편지 증시랑이 참선 공부법을 묻는 편지. 증시랑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해 보겠습니다. 증계 자는 천유 감주 사람으로 예부시랑을 역임했다. 예전에 찾아봤었는데 뭐 또 기억은 늘날라가니까 예부시랑 진회에게 거슬려 앞에서도 봤었던 대종고 스님 귀양살이 보냈던 진회에게 거슬려 면직당했다가 병으로 풀려났다. 원어와 대해 스님에게 오랜 가르침을 받았기에 대해 스님의 스승 원호극근 스님하고부터 인연이었다. 오랜 가르침을 받았기에 스스로 뜻을 얻었다라고 했으나 스스로 한 소리예요. 스스로 내가 뭔가 안목을 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하루는 불해선사를 찾아가. 이 불해 스님이 원호 스님 사제인지 아마도 무엇이 선지식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불해선사가 고양이와 개다. 선지식이 뭡니까? 뜻을 얻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이후에요. 여기 말로 보면 그러면 내가 점검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가서 물었는지 여하튼 불의 선사 찾아가가지고 무엇이 선지식입니까? 뭐가 도인입니까? 깨달았다는 게 뭡니까? 이럴 수 있죠. 그랬더니 나오는 대답이 고양이와 개다. 증계 여기 증시랑이 무슨 말씀인지요 하고 여쭈니까 선사께서 증계야 선지식을 뵌 적이 있느냐 하니까 증계가 제가 30년을 배움나이다. 그럼 앞에 이제 상황을 봅시다. 그러면은 이 불해 선사 바다의 자예요. 붙여볼자. 불해 선사를 찾아가서 나는 당신을 선지식이라고 보고 믿고 지금 묻습니다 이거죠. 제가 30년 봤습니다. 여기서 30년 봤다는 거는 불해 선사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당신 믿고 여태 그럼 가르침 잘 받고 지금 선지식이 뭡니까? 무엇이 선지식입니까? 라고 물은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처를 만났다. 어찌 뭐 갑자기 뿅하니 만났더니 여하튼 부처님 만나가지고 내가 뭘 물을 거냐? 처음 나오는 질문이 뭘 것 같냐? 아니면은 딱 하나만 물어야 된다. 제 쿠폰이 하나 있다. 딱 하나 있다. 발언권이. 근데 그러면은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제 요거를 물은 거예요, 지금. 무엇이 선지식입니까? 그랬더니 고양이와 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나는 당신을 그러면은 믿기는 믿는데 믿으니까 물었지. 하지만 고양이와 개라는 대답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만큼 믿는 것은 아니다. 굳이 말로 지금의 입장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아니면은 내가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소리여도 좋다. 나는 어쨌든 당신은 무조건 선지식이다, 의사다라고 봤으니까 제 병을 어떻게 낫게 할 겁니까? 그래, 요 똥을 먹어라 하고 똥을 줬다. 좋다. 나는 당신 무조건 다 낫게 해줄 수 있는 의사다라고 믿는다 하고 무조건 삼키고 봤다. 근데 거기서 주춤주춤 하는 거죠. 나오는 반응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똥 앞에 두고 삼키지는 못하겠고 내가 참아. 분명히 똥인데 이 사람이 나를 놀리나 등등 오만 가지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주춤거리고 있는 거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묻는 게, 그러니까 징계야 선지식을 뵌 적이 있느냐? 너 그러면 진짜 의사 만난 적 있어? 제가 30년을 뵙나이다. 당신이 진정한 의사 맞습니다. 선사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았느냐, 괴로운 마음으로 보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또 괴로운 마음으로 번뇌쳐. 그러니까 개가 지금 이 증시랑이 머뭇거리면서 헤아리건을, 역시나 거기에 대해서 주춤거리고 생각이 붙은 거니까 즐거운 마음은 뭐고 괴로운 마음은 뭐지? 부터 해가지고 헤아리니까 선사께서 갑자기 하니까 개가 바로 깨달았다. 불해선사의 법을 이었으니, 불해선사의 법을 이었다. 대해스님에게는 조카 상좌다. 그러면은 대해스님 사형이든 사제든 그렇습니다. 원호스님의 다른 제자이네요. 불해선사는. 오등회원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백과사전입니다. 오등회원은 선지식들의 이런저런 짤막짤막한 이야기들, 깨달은 또 장면들 소개해 놓은 모음집. 그런 증시랑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주고받은 게 이 편지 이전의 일이냐 이후의 일이냐, 또 이런 궁금증도 잠깐 들지만, 여튼 이 편지는 스님 46세 1134년 귀양 가기 전입니다. 귀양은 53세 가셨다. 민중의 양서산에 계실 때 받은 편지. 37에 원호스님 만나고 곧바로 40일 만에 깨닫는 기연이 있었고, 37에 그 다음에 40몇에 소흥 7년에 황제 부탁으로 상경사에 머무셨다. 소흥 7년. 그렇지만 주석에는 이 소흥 7년이 잘못인 듯하다. 뭔가 연도로 이래저래 계산하면은 뭐가 좀 안 맞는지 여하튼. 근데 이게 1136년 같은 해예요. 원호스님께 가르침을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원호스님께서는 초고로 돌아가셨다. 그 이후에 잠시간 몸을 숨기고 지내시다가 스님은 곧바로 자취를 감추고 토구를 짓고 머무셨다. 이제 그러다가 그래도 황제의 부탁으로, 그러면은 궁궐 궁중까지 이름이 났다. 이미 그러면 요 무렵 그 시기의 편지입니다. 40대 중반. 요지는 요 번역하신 지상 스님께서 다신 건데 넘어가고, 편지. 제가 지난날 장사에서 원호노사의 편지를 받았는데, 증시랑이 보낸 편지입니다.
증시랑이 원호 노사의 편지를 받았는데 이게 다 첫 번째 편지여가지고 주석이 소개들이 나와 있는데 뭐 역시나 보겠습니다. 원호 극근 스님 간략한 소개. 팽주 락시의 아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유학을 으뜸으로 하였고 어려서부터 하루에 1000가지 단어를 기억할 정도로 총명했다. 출가하게 된 동기는 우연히 묘적사에 놀러 갔다가 부처님 경전 보고 3번이나 반복해서 한탄하고 나이가 며칠 난지 한탄했습니다. 경전 보고 왜 이제서 봤나라는 한탄이겠죠. 마치 옛날에 자기가 쓰던 물건을 얻은 것처럼 느낌을 받고 내가 아마 전생에 사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출가했다. 후에 민행 법사를 쫓아서 능엄경을 배우다가 심한 병을 앓고 난 뒤로 문자 공부를 반성하였다. 아마도 조금 살을 붙이면 병을 앓고 너무 괴롭고 내지는 죽음이 두렵고 그래서 여태까지 능엄경 공부하던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 생사 문제에 행각을 떠나 옥천승호 대위 모철 황룡조심 독림 상총 등의 여러 선지식에게 법을 물었고 마지막으로 임재종의 증응조라 일컨대 오조보변 선사를 찾아가 거기서 수행하고 인가 얻었다. 원호 노사의 편지를 받았는데 노사께서 공을 일컬어 지금 편지 받고 있는 대스님 일컬어 가지고 늦은 나이에 요 타이밍은 원호 스님 62, 대스님 37, 37에 원호 스님 찾아가서 만났었다. 그때가 원호 스님은 62이었다. 서로 만났지만 얻은 바가 매우 컸다. 라고 하셨기에 몇 번이고 망설이다. 내가 당신은 잘 모르지만 아마 뭐 얼굴도 아직 못 본 사이이든 원호 스님께서 보증하셨으니까 몇 번이고 망설이다. 지금 8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마지막 한 말씀을 친히 듣지 못함을 언제나 안쓰럽게 여기며 8년이 그럼 돌아가신 지 8년 지났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돌아가신 지 그러면 지금 스님 나이는 46 1134년이네요. 아까 황제에게 부름받고 갔던 거는 1136년이고 여튼 신도를 봐야지 한편 보기가 힘들어요. 여튼 돌아가신 지 8년 된 타이밍이다. 그러면은 대종고 스님 현재 46이시니까 38에 원호 스님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40일 만에 안목을 열었고 얼마 안 있다가 촉당으로 가신 다음에 부음을 듣고 장례식장에서 소천법문 때 아비지옥으로 손살같이 가셨다. 뭐 이런 법문을 하는 장면을 어제 우리가 봤는데 원호 스님하고의 시간적인 인연은 그러면 이거 봐도 뭐 1년이고 길어야 2년이고 그런 모양입니다. 2년도 아니겠어요. 지금 8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마지막 한 말씀을 친히 듣지 못함을 언제나 한스럽게 여기며 오직 간절히 사모하고 우러러 봅니다. 원호 스님을 제가 어려서 발심하여 맞아요. 이게 예법이겠죠. 이 시절에 사대부들이 다들 그런 편지글의 서두에는 내가 어려서 부처님의 법과 인연이 됐지만 하지만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이제 관직으로 나아가고 장가가고 자식 두고 등등등 그런 말들은 늘 그 형식은 다들 동의를 하더라고요. 변명이라기보다는 예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발심하여 선지식을 찾아뵙고 이 일
대사인연을 여쭈었으나 선지식에게 뭐 여쭈었다. 공부에 내가 관심을 뒀다. 20살 이후에는 혼인하고 관직에 끌려다니다 보니 다들 양반집이고 귀족이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의 의무를 무시할 수 없었다. 공부가 순일하지 못하고 이럭저럭 시간만 보내다가 지금의 늙음에 이르렀으나 들은 것이 없어서 늘 부족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탄식하였나이다. 아주 자세를 낮춰서 가르침을 구하는 뭐 최소한 글자로라도 하지만 뜻을 세워 발원함은 진실로 얕은 식견에 있지 아니하므로 나의 발언은 나의 오늘의 편지는 얕은 수준이 아니다. 간절하다. 깨닫지 못하면 그만이겠거니와 깨닫는다면 반드시 원호스님께서 친히 증득한 곳에 직접 도달해야만 비로소 크게 쉴 곳이 될까 생각하나이다.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깨닫는다면 반드시 고인께서 친히 증득한 곳에 직접 도달해야만 크게 쉴 곳이 될까 생각하나이다. 그러면 스승 원호스님께서 깨달으신 나는 바로 나는 그거를 바로 맛보겠다. 적당히 이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메뉴는 됐고 제일 맛있는 거 원호스님께서 드신 바로 그 메뉴 저는 그거 먹고 싶습니다. 이 마음은 비록 한 생각도 일찍이 퇴굴한 적이 없었으나 정말 과연 그렇냐 하면 또 퇴굴한 적이 없었으나 스스로 생각건대 공부가 결국 순일하지만은 않았으니 뜻과 원은 컸으나 역량이 모자랐다고 말할 수 있음이로소이다. 나의 뜻과 원, 발언, 소원은 내 스스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태까지 공부가 부족했던 건 다 내 탓입니다. 역량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원호노사가 매우 간절하게 간청하였더니 원호노사께 매우 간절히 간청했더니 노사께서 6가지 법어를 보이셨는데 6가지를 말씀해 주셨다. 그 처음은 이 일을 바로 보이시고 뒤에 조주스님과 운문스님의 방아착 또 수미산 2가지 고칙 인연을 들어서 2가지 그러면 뭐 화두죠. 공안 인연을 들어서 저의 우둔한 공부를 잘 이루게 하시되 항상 화두를 들어서 뚜렷하게 하라. 오래오래 하면 반드시 깨달아 드는 곳이 있으리라고 하신 간절한 마음이 이와 같았건만 무디고 막힘이 이토록 심하였음을 어찌하오리까. 이제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그 다음에 원호스님께 내가 물었을 때 받았던 가르침을 간단하게 보이고 이제 다행히 가정의 세속 인연을 모두 정리하여 세상 일을 잊고 한가하게 살며 별일 없으니 그럼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결혼시키고
뭐 은퇴를 했든지 여튼 세상 일 있고 한가하게 살며 별일 없으니 마침 스스로를 호되게 채찍질해 가며 처음 마음먹은 뜻을 갚아야 하는데 두었건만 하지만 스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심을 받지 못함을 한탄할 따름 이로소이다. 원호 스님 말하는 거겠죠. 이미 돌아가 버리셨다. 평생의 허물을 이미 낱낱이 다 드러내어 바쳤으니 저는 빨가벗었습니다. 반드시 이 마음을 훤히 비추어 보시고 계시려니 바라옵건대 아주 세세히 가르쳐 알려주시옵소서. 평소에 반드시 어떻게 공부를 하여야만 오직 다른 길을 밟지 않고 바로 본지와 더불어 본래 차리 본지와 더불어 서로 개합하겠습니까? 이게 나의 이번 편지의 질문이다. 쌍따옴표로도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말도 허물이 또한 적지 않건만 다만 정성만을 바칠 뿐이옵니다. 스스로 허물을 숨기기 어려우니 정말 제 자신이 애처로워 지극히 머리 조아려 여쭙습니다. 묻는 편지라서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증시랑이 어떤 입장인지 주석 본 거는 차치하고 편지에서 보면 원호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얻은 바가 매우 컸다. 이 대해 스님, 편지 받는 대해 스님이 얻은 바가 매우 컸다. 원호 스님께서 크게 그러면은 인정하셨다, 칭찬하셨다.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의 입장은 이러하고 이번 나이는 어떠할런지 생물연대는 따로 없고요. 그래서 말만 우선 보겠습니다. 뭐 말만 보는 거죠 어차피. 나의 뜻은 크다. 당당하게 드러내고요. 반드시 고인께서 친히 증득한 곳에 직접 도달해야만 비로소 크게 쉴 곳이 될까 생각하나이다. 적당히 중간에 쉴 생각 없습니다. 멈출 생각 없습니다. 나의 각오는 이러합니다. 원호 스님께서 깨달으신 그 자리를 나는 염두에 두고 수행합니다. 하지만 역량이 제가 부족합니다. 이런 말 하고 다음에 원호 스님께 매우 간절히 간청했을 때 6가지 법어를 보이셨는데 이 주석이 있어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분명하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1번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학자들. 앞에 4가지는 미상이고 뒤에 2가지가 방아착과 수미산 여기 편집글에서 언급이 된 요 화두 2개의 방아착 내려놓고 가라. 그 다음에 수미산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는 먼저 6가지의 고칙을 보인 뒤에 별도로 2 고칙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지금 편집글에 뭐 한자 문법을 가지고 하는 말로 추정을 해보고요. 6을 얘기한 다음에 뒤에 2개 얘기를 한 것이 조주와 운문의 2 고칙이어가지고 별도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2번째는 또 이거 저거 해가지고 4시고 뒤에 2개를 합쳐서 6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맞지 않다. 3.
세 번째, 혹은 또 뭐 얘기가 돼 있는데 결국 이건 역시 맞지 않다 라고 돼 있어서 맞지 않은 거 굳이 자세히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가지 법어를 원어 스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처음은 이 일을 바로 보이시고 뒤에 조주와 운문의 방화착과 수미산 2가지 고칙 인연을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 항상 화두를 들어서 뚜렷하게 하라. 오래오래 하면 반드시 깨달아 들은 곳이 있으리라. 오래라는 여기 들어가 있고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 이것도 지금 원호 스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항상 화두 그러면은 뚜렷하게 들어라. 이런 말씀. 무디고 막힘이 이토록 심하였음을 어찌하오리까. 원호 스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귀한 가르침 내가 받았는데 원어 스님께서는 반드시 깨닫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는 아직 그러지를 못했으니 다 내 탓입니다. 역시나 이제 그런 말이고 세상 일 이제 다 대충 정리됐고 이제 스스로 호되게 채찍질해서 처음 마음먹은 뜻을 갚아야 하는데 두었는데 마음을 스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심을 받지 못함을 한탄할 따름이로소이다. 스님이 지금 원호 스님인 건지 아니면 대스님 내가 직접 찾아가서 가르침 구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저런 상황상 편지로 묻습니다. 이런 느낌인 건지 아니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원호 스님 돌아가셔가지고 더 이상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인연이 돼버렸다. 그런 말이든 뭐 크게 차이는 없는 소리니까 넘어가고요. 평생의 허물을 다 드러냈습니다. 본인 질문 다시 보면 평소에 반드시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오직 다른 길을 밟지 않고 본지와 더불어 서로 개합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그러면 본래자리 개합합니까? 그럼 질문이에요. 질문도 뭐 상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전제가 그러면 선제식 모시고 늘 함께 살면서 가 못 되니까 상황이 혼자서 이제 이렇게 느낌이 있죠. 혼자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원어 스님께 이런 이야기는 화두도 받고 또렷하게 항상 화두를 뚜렷하게 하라 이런 말도 들었지만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들어있는 거고 두 번째 증시랑에게 답하는 편지 똑같이 이제 스님 46이셨을 때 편지를 받아보니 답하시는 겁니다. 대스님 말씀입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어렸을 때부터 벼슬살이 할 때까지 훌륭하신 모든 스님을 찾아뵙다가 중간에 과거 시험 또 혼인의 이끌림을 받았고 이제 상대방의 편지를 짚어주세요. 또 나쁜 견해와 나쁜 습관이 구도심보다 더 강하여 순일하게 공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큰 죄로 여긴다. 라고 하였으며
네가 한 말이 요로해. 또 덧없는 세상이 모두 헛되고 환과 같아 무엇 하나 즐거워할 게 없음을 뼈저리게 느껴서 온 정성을 다해 이 큰 인연을 궁구하고자 한다. 직접 이런 말이 안 보였는데 다른 편지가 있었든 아니면 결국 이런 내용 아니냐라고 당신 말씀으로 표현으로 대스님께서 요약을 해주신 거겠죠. 덧없는 세상이 모두 헛되고 환과 같아 즐거워할 게 무엇 하나 없음을 뼈저리게 느껴서 온정성 다해서 큰 인연, 요거는 앞에도 얘기가 있었고 대사 인연을 궁구하고자 한다라고 하니까 부족한 저의 뜻을 매우 흐뭇하게 합니다. 요거는 대스님 당신 말씀. 부족한 저의 뜻을 매우 흐뭇하게 합니다. 진심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낸 편지를 보니까 역시나 이제 겸양 대종고 스님의 겸양 아유 참 흐뭇하네요.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그대가 이미 선비인 이상 월급을 의지해 생활함이며 그럼 나라에서 의무가 있는 거고 혼인하고 과거를 거쳐 벼슬살이함도 세간에서 면할 수 없음이라 사실 그대의 죄도 아니거늘 보잘것없는 죄로서 큰 두려움을 내나니 당신이 그러면 공부의 뜻을 잠시 인연이 있었지만 이제 과거 시험 그 다음에 또 가정을 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큰 두려움을 내나니 시작이 없는 까마득한 때로부터 무시래로 참된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지혜의 종자와 지혜를 훈습함이 깊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으리요. 이거는 우선 칭찬의 문장이고요. 참 그렇게 마음 내기도 쉽지 않은데 전생인연이네요. 참된 선지식 시작이 없는 까마득한 때로부터 가르침 받아서 지혜의 종자, 지혜를 훈습, 그러니까 지혜의 종자와 지혜를 여기서 앞에 지혜에다가는 반야라고 한자로 돼 있고 반야 종자와 지혜를 훈습함이 깊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으리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깊은 인연입니다. 하지만 그대가 말하는 큰 죄란 공맹 같은 속가의 성현들도 공자맹자 같은 속가의 성현들도 면할 수 없거니 그게 그렇게 큰 죄일 것 같으면 그게 장애가 돼서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공자맹자도 그러면은 성현 아니게 다만 헛되고 환과 같아 구경법이 아닌 줄 알아. 알기만 알면 된다. 헛된 줄 알기만 알면 된다. 아니면 우리 봤던 니까야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상 또 내지는 변혁법이다. 지속하지 않음을 알아. 마음을 이 문문자예요. 문 가운데로 돌이켜서 반야지혜의 물로써 때묻고 물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어 청정하게 꾸밈없이 머물며 곧바로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 다시는 상속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만 있다면 충분함이라. 굳이 앞일을 헤아리고 뒷일을 생각할 필요는 없느니라.
드라마 만들지 말아라. 이게 앞에 저지른 그러면 앞에 지은 업식이다. 뭐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간에 그거를 갖고 와서 내가 쥐고 있는 것이 곧 상속하는 거다. 우리 알고 있는 그 상속이에요. 그러면 물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앞 생각이 뒷생각으로 물려준다. 영향을 준다. 이게 앞에 일이 여기서의 지금 증시랑의 그러면 세간에서의 일들 요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했네. 그러니까 요 생각이 이미 그럼 장애다. 그 생각이 장애다. 내가 과거 시험 보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높은 자리 올라가고 가정을 꾸리고 일가를 이루고 뭐 등등등 그게 장애가 아니라 이제 그게 내가 잘못했네 이제 요거 쥐고 있으면 그게 앞일을 가지고 뒷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게 상속하는 거니까 한 칼에 두 동강 내어서 다시는 상속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된다. 그러면 됐다. 아닌 줄만 알면 된다. 헛되고 황과 같아 구경법이 아닌 줄만 알면 된다. 뭐 중간에 문 가운데에서 뭐 씻어내고 뭐 등등 이건 다 뭐 여튼 눈높이 표현들이고요. 대종 교수님 말씀 이렇게 지금 편지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상대방의 편지에 우선 뭐라고 해야 되죠? 물론 진심 플러스 또뭐 예의 뭐 진심이기도 하고 아깝다. 내가 지나간 시간이 아깝다.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내가 큰 가치 부여를 했었으니까 수행 대신에 그러면은 세상 또 열심히 산 건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나의 가치관이죠.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부여하는 가치가 젊을 때는 그렇게 과거급제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집안의 명예를 드높이고 황제의 인정을 받고 이게 큰 가치였던 것이 뭐 늘 그렇죠. 중생이 화장실 가기 전후 마음 달라지는 거랑 뭐 다를 바 없는 거죠. 해보고 나니까 뭐 그냥 수행할 걸, 뭐 풀타임 수행자 할 걸,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당신 편지에서 그럼 지나간 거 붙잡고 있는 게 이제 앞 생각이 이제 앞에 일이 뒤에까지 상속이 되는 거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갖다 붙여서 수행을 이해를 한다면, 수행을 생각한다면, 수행을 구한다면, 깨달음을 구한다면, 그러면 과거급제해서 명예를 구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가치 부여를 여기다가 큰 가치 부여했다가 지금은 또 우리는 늘 이제 먹어보지 않은 새 메뉴가 궁금한 거니까 가치를 또 크게 부여하는 거니까 늘 그럼 가치를 쫓아다니는 거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너의 편지에 드러난 너는 노골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있고 하니까
아유, 뭐, 저한테 부족한 저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시니, 뭐,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뭐, 대종고 스님의 성향을 제가 함부로 얘기할 거는 아니어도, 얼마든지 칼을 휘두르는 분이시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뭐, 시크, 네 먹고 싶은 거 다 물고 뜯고, 그러고 살아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물릴쯤 되니까는 또 딴 것도 먹고 싶어가지고 뭐 그딴 소리 써놨는데 뭐 좀 웃기네요.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대스님을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수행을 당연히 존중하죠. 수행을 깊이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가르침을 구하는 입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수행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개념을 좀 뜯어 고쳐야겠다. 너가 보여준 겸양은 그리고 뭐 빨가벗고 나는 다 드러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만이다. 자만이다, 자만. 아무튼 말이 길어져서 또 뒤에 어떻게 말씀이 이어질지는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15분 쉬고 정진합시다.